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경지윤이라고 하고요.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미리 공유드렸던 것처럼 이제 걷거나 뛰면서 돈을 버는 무브 투원, 이제 P2E와 약간 비슷한 개념의 스테픈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목차를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마 중간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이제 스태프는 X2On 모델의 요새 최근에 좀 가장 돋보이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플레이 투 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립토 씬에 있지 않으셔도 최근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개념인데요. 뭐 대표적인 P2E로 유명한 뭐 엑시 인피니티나 뭐 디파이 킹덤이나 뭐 길드 오브 가디언 뭐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 이런 모델의 개념들은 되게 간단하죠. 게임을 플레이해서 그 네트워크나 생태계나 플랫폼에 기여를 하면 돈을 준다. 이 돈이 이제 토큰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게임뿐만 아니라 어떤 X라는 특정 활동을 해서 네트워크나 플랫폼에 기여를 하게 되면은 토큰을 준다라는 뜻에서 X2원. 이 모델을 주축으로 한 DApp이나 이제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첨부한 이미지들 보시면은, 무브투원의 이제 스테픈 말고도 뭐 슬립투원, 이투원, 런투원, 그다음 싱투원, 랩투원 뭐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정식으로 서비스가 출시된 것도 있고 아직 이제 기획 단계인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나눠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이제 모델들은 예전부터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굳이 뭐 토큰이나 토크노믹스를 붙이지 않아도 작동을 하는 모델들. 예를 들어 이제 런투원을 생각을 해보면은 토익이나 뭐 자격증, 뭐 공무원 시험 이런 거에서 이제 교육 과정을 전체 수강을 하거나 합격을 하면은 수강료를 환급해주는 그런 형태도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캐시 슬라이드 같은 서비스는 이제 광고를 띄어서 화면을 해제할 때마다 이제 적립금을 주는 그런 모델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X2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런 X2원 모델들이 좀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무브투원의 대표적인 주자인 스테프는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어떤 토크노믹스를 구성하고 있을까라는 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 요거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얻었던 것들을 좀 여기 스터디원 분들께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주제를 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스테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먼저 드려볼게요. 스테프는 이제 소셜 및 게임 요소가 가미된 솔라나 기반의 앱이에요. 디앱이 아니라 앱입니다, 일단은. 이 스테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라나에서 탄생한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솔라나가 메인 스폰서로 주최한 해커톤 대회에서 이쪽 블록체인 게이밍 부분에서 이제 4등을 한 프로젝트인데요. 스테프는 사실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처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걷거나 뛰면서 돈을 번다. 요거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그냥 플레이어가 야외에서 걷거나 혹은 조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수익 토큰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좀 설명을 들으면 뭔가 비슷한 서비스가 떠오르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요게 이제 캐시워크라고 해가지고 저희 어머님도 되게 이 캐시워크 통해서 이제 약간 돈을 조금씩 모아가는 그 재미로 이제 막 하고 계신데, 캐시워크는 사실 그냥 돈 버는 만복이죠. 요거 비슷하게 이제 토스 만보기 서비스도 있을 것 같은데, 스테픈도 사실 본질적으로는 요 캐시워크랑 같은 것 같아요. 걷거나 뛰면은 이제 돈 대신에 토큰을 주고, 이 토큰을 뭐 거래소나, 다른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돈으로 이제 원화로 바꿔서 버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프는 사실 기본적으로 되게 심플해요. 이게 디자인 자체가 뭐 비주얼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시스템적인 것도 그런데요. 다만 이제 이 무브투원 스테픈도 어느 정도 이제 P2E처럼 게이미피케이션의 성격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스테픈도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 캐릭터와 같은 운동화를 먼저 구매해야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엑시 인피니티 같은 P2E 게임도 사실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 엑시라는 캐릭터를 구매를 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테픈도 마찬가지로 이 운동화, 이 운동화는 NFT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 운동화를 구매를 해서 시작을 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픈의 NFT 운동화는 사실 뭐 게임의 캐릭터랑도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운동화를 성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벨업을 해서 능력치를 올리고 아이템을 사서 장착을 시킨 다음 성능을 올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요 레벨업이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화가 필요하고 이 재화가 이 스테픈에서 쓰이는 게이밍 토큰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앱을 실행시켜서 야외에서 이제 걷거나 뛰면 얻을 수 있는 토큰. 이 두 개가 이제 수요와 공급을 이루면서 하나의 이제 토크노믹스 경제 모델을 이제 갖추면서 시작을 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와 친구가 같이 그냥 러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저는 레벨도 높고 능력치도 좋은 NFT 스니커즈 운동화를 갖고 뛰고 친구는 상대적으로는 좀 레벨도 낮고 좋지 않은 운동화 NFT를 가지고 뛰어요. 그럼 같은 시간에는 제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익이 결국 토큰이죠.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스테프는 걷거나 뛰면 토큰을 얻을 수 있고 근데 더 많은 토큰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수익으로 얻은 토큰을 다시 투자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토크노믹스의 컨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뭐 이 정도의 토크노믹스 개념은 다른 P2E도 어느 정도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엑시 인피니티를 좀 뭐 스터디 해보셨거나 플레이 해보신 분들은 좀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느끼실 텐데요. 엑시 인피니티랑 어떠한 부분에서 조금 다른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다룰 내용이라서 요거는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NFT 운동화를 보유하고 스테픈 앱을 실행해서 야외에서 걷거나 뛰면 하루에 정해진 에너지를 소모해서 일정 상한 제한만큼의 코인과 미스터리 박스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운동화는 이 NFT는 토큰을 사용해서 성장이 가능하고 이 성장에 따른 능력치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루에 얻을 수 있는 토큰은 한정되어 있지만 능력치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토큰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약간 맞는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운동화 두 개를 합성해서 약간 브리딩이 좀 운동화에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두 개를 합성해서 새로운 운동화 민팅을 통해서 새로운 NFT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사실 요 두 개의 슬라이드가 스테픈의 전체 컨셉과 내용에 대해서 축약해 놓은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두 문장을 보면은 딱 대략적으로 느낌은 아실 거예요. 아마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나 이런 구조의 이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좀 그려지는 그림이 있을 텐데 다음 챕터에서 제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드리면서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스테픈의 플레이 방법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요거는 제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좀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화를 하는 건데 일단은 내 피트니스 레벨에 맞는 운동화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운동화가 4개가 있어요. 순서대로 워커, 조거, 러너, 트레이너. 요 그냥 영단어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커라는 운동화는 걸으시는 분들에게 되게 유용한 신발이고요. 조거는 조깅, 러너는 러닝을 하시는 분, 트레이너는 이제 거의 마라톤 선수급의 이제 해당하는 NFT인데 요게 왜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요 워커라는 신발을 제가 선택을 했으면은 지금 요 아래 숫자들이 1-6 시속 킬로미터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 신발을 구매하고 앱을 실행시켜서 1km에서 6km 사이에만 움직여야 토큰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워커 신발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서 뭐 10km로 달린다고 하면은 토큰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중력 이제 센서랑 뭐 GPS 통해 가지고 이제 인식을 해서 나의 타입에 맞는 내 피트니스 레벨에 맞는 운동화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신의 좀 피트니스 레벨에 맞춰서 운동화를 구매해야 정상적으로 토큰을 얻을 수가 있는데 보통 NFT는 오픈시나 이제 뭐 클립드롭스 같은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는 것을 생각하시는데요. 스태프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시에도 리스팅이 되어 있지 않고 인앱, 앱 내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운동화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앱 화면인데 지금 디자인도 되게 심플하고 이쁘면서도 뭔가 조금 운동화 자체에 대한 뭐 희소 가치나 뭔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보이죠. 기본적으로 이 운동화들은 일반적으로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운동화들이에요.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브리딩 운동화 두 개를 이제 브리딩 시켜서 하나의 운동화를 만들게 되면은 내가 세 켤레의 운동화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한 켤레만 있으면 사실 토큰을 벌 수가 있는데 한 켤레가 더 생긴 거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이런 마켓플레이스에 올려가지고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렌탈 형태, P2E 이제 길드 개념, 스콜라십 개념으로 대여를 해서 토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은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레벨 0짜리 NFT 운동화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레벨을 뭐 한 10, 15짜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당연히 레벨이 낮으면은 저렴할 것이고 레벨이 높으면 비싸겠죠. 그리고 또 운동화 이외에 슈박스라고 해서 요 지금 요 신발 아이콘 아래 슈박스라는 이 아이템 상자를 판매를 하는데 요거는 약간 뭐라고 예를 들어야 될까요? 포켓몬빵 같은 거예요. 포켓몬빵 같은 경우에 이제 띠부띠부실이라고 하나요? 스티커 같은 거. 제가 이거 빵을 사가지고 봉지를 열어보기 전에는 이게 어떤 포켓몬 스티커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슈박스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어떤 운동화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등급이고 어떤 타입의 운동화가 있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 뭐 등급이나 타입별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게임에서 약간 뽑기 같은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금 약간은 좀 정말 게임적인 요소가 되게 강하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저희가 지금 요 게임을 하려고 이제 제가 요 발표 자료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컨셉으로 요게 능력치가 이제 정해져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각각의 운동화는 모두 능력치가 다 달라요. 같은 레벨 0인데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태어난 운동화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운동화도 있는데요. 좀 약간 복잡할 수는 있지만 일단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은 운동화는 총 4개의 능력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능력치가 레벨이 0일 때는 다 낮아요. 근데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제 이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포인트를 배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포인트가 5개가 레벨업 할 때마다 하나씩 주어지면은 이 하나의 포인트, 이 5개의 포인트를 하나의 능력치에 몰아줄 수도 있고요. 뭐 골고루 이제 분배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레벨의 같은 타입의 같은 등급의 운동화라도 다 능력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이 능력치가 그럼 어떤 걸 뜻하냐?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여기 좌측에 있는 efficiency, 효율성. 이 효율성은 이 능력치가 높을 경우에는 같은 에너지를 소모했을 때 더 많은 토큰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돈을 벌기 위해서 스태픈을 한다고 하면은 이 에피션시의 능력치가 높아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요 옆에 이제 컴포트. 요거는 약간 편안이라는 그냥 뭐 직번역하면은 뜻인데요. 요거 속성은 사실 아직 지금 요 스테픈이 정식으로 런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요거는 아직 개발 중인 능력치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 스테픈을 이용하시는 유저분들은
보통 이제 컴포트가 대부분 낮으세요. 어차피 구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능력치를 올릴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뒤에서 설명드릴 GMT라는 거버넌스 토큰을 얻을 때 요 컴포트 수치가 높으면은 효율이 올라가는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에피션시 같은 경우에는 GST, 그린 사토시 토큰이라는 이제 게이밍 토큰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럭, 운이라는 수치인데, 요거 아까 제가 두 개 슬라이드 보여드렸을 때, 걷거나 뛰면은 토큰도 주고, 이 미스터리 박스라는 것도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미스터리 박스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포켓몬빵이랑 비슷해요. 요거는 약간 기프트 박스 같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모르는 건데, 요거는 이제 걷거나 뛰면은 요 미스터리 박스를 랜덤으로 떨궈줘요. 그럼 내가 이거를 토큰과 같이 얻을 수가 있는데, 요걸 얻는 것 자체는 공짜이지만 오픈을 하려고 하면 또 토큰을 소비를 해야 돼요. 토큰 10개, 20개를 줘서 미스터리 박스를 오픈을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아이템이 바로 잼, 보석이라는 또 새로운 개념인데, 요거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요거 회복력, 리슬리언스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요거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리슬리언스 회복력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보통 운동화 실제로 신고 뛰거나 뭐 달리거나 하면은 운동화 밑창이 닳잖아요. 운동화 이제 밑창도 까지고, 스테픈도 똑같아요. 스테픈도 많이 걷고 뛰면은 이 내구도라는 게 답니다. 그럼 이 내구도가 닳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수리 비용이 또 토큰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토큰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고 어디에서 계속 쓰이는지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요 토큰 소각 모델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리슬리언스 회복력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능력치가 높을 경우에는 그 수리 비용이 절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픈 NFT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치는 지금은 에피션시 효율성과 리슬리언스 회복력, 요 두 가지 능력치가 높은 운동화 NFT가 가격이 비싸고, 나머지 능력치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좀 선호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되게 약간 정말 좀 게임 같잖아요. 뭔가 무기나 아이템을 장비를 해가지고 성장을 시키고 능력치를 찍은 다음에 뭔가 이제 계속 아이템이나 뭐 이런 돈을 얻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잼 같은 경우도 그냥 게임 캐릭터에서 무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운동화에다가 이 잼 보석이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장비를 시켜주면은 그 해당하는 능력치가 향상이 돼요. 그래서 에피션시를 올려주는 잼, 리슬리언스를 올려주는 잼, 러그를 올려주는 잼,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우리가 구매를 해서 내 운동화에 추가를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치들이 합쳐져서 이제 내 하나의 이제 NFT 운동화가 만들어지는 거고, 요걸 토대로 이제 수익을 계속 얻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 운동화도 사실은 좀 등급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잼소켓 아래에 보시면 운동화 등급 커먼, 언커먼, 레어, 에픽, 레전더리라고 써져 있는데, 요거는 앞에서 설명한 그 뭐 워커나 조거 요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요. 요거는 정말 그냥 등급 말 그대로 좀 격차를 나타내는 건데, 당연히 뒤로 갈수록 더욱 희귀한 운동화라는 뜻이고요. 이 등급 같은 경우에는 레어, 에픽, 레전더리로 가면 갈수록 전체적인 신발의 능력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게임에서도 아이템도 등급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NFT도 사실은 이런 등급이 애초에 태초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레전더리 등급의 이 에피션시와 리슬리언스가 높은 운동화, 그리고 레벨이 높은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가의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전체적인 내용 설명드렸고, 요 정도 그냥 컨셉과 개념 정도만 아시면은 사실은 거의 이 내용들의 반복이라서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뭐 타입이나 미스터리 박스는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 또 요 NFT 이 스테픈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요 일일 하루에 벌 수 있는 토큰의 수익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레벨에 따라서 상한선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레벨 0일 때는 하루에 5개밖에 못 해. 근데 레벨 1일 때는 그게 2개씩 늘어나. 그럼 내가 레벨이 30일 경우에는 하루에 벌 수 있는 토큰 수익이 이제 몇십 배로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와 덧붙여서 에너지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에너지라는 거는 그냥 이 에너지가 차 있을 때는 내가 걷거나 뛰면 토큰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다 소모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걷거나 뛰어도 토큰 수익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에너지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 회복되기 때문에 내가 주구장창 뭐 2시간, 3시간 걷거나 뛴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정해진 에너지와 정해진 수익 한도에 따라서 내가 하루에 얼마 토큰을 벌 수 있는지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걷거나 뛰는 과정들은 GPS 기능을 통해서 이제 측정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3가지가 있어요. GPS, 그 다음에 요 러닝, 인슈어 러닝, 그 다음에 그린존. 첫 번째로 이 GPS 같은 경우에는 GPS가 잘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요 앱이 이제 인식을 해서 정해진 토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와이파이 연결 잘 안 되는 것처럼 뭔가 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나 뭔가 다른 앱들과 같이 켜져가지고 연결이 좀 안 되거나 하면은 수익이 아예 좀 낮아지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GPS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워킹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 요 빨간색 버튼 보이실 텐데, 요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이제 토큰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강아지 등에다가 요 스마트폰 묶어놓고 산책을 시킨다든지, 혹은 자전거를 타고 요 앱을 실행시켜서 달린다든지, 그 다음에 혹은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GPS 기능하고 요 중력 센서 등을 이용해서 어뷰징을 다 잡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뷰징이 한 번이라도 걸리면 이제 계정 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도하기도 되게, 괜히 시도했다가 내가 100만 원 주고 산 신발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 무효에 해당되고요. 보통 이 스테픈이라는 서비스 자체, 앱 자체가 야외에서 활동 패턴을 감지하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돌아가기 때문에 실내에서 운동을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걷거나 뛰어야 코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GPS의 위치 변화로 뭐 속도를 감지를 하고 핸드폰의 흔들림을 감지를 해가지고 좀 어뷰징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이제 고려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소셜 기능, 그냥 간단하게 지금 내가 에너지 얼마 써가지고 얼마만큼의 토큰을 벌었고 어떤 미스터리 박스를 획득을 했고 어느 정도 거리를 걸었고 어느 정도 시간을 썼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소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얻은 토큰, 이 토큰 같은 경우에 이제 GST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는데, 그린 사토시 토큰의 약자고요. 이 토큰을 이제 우리가 달리거나 걷거나 뛰어서 수익으로 벌어들이면은 솔라나나, 왜냐면 이게 솔라나 기반이니까 솔라나 혹은 뭐 USDC로 교환해서 이제 원화로 또 환전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쭉 설명을 들으면은, 그럼 이제 이거 이렇게 뭐 신발 사가지고 뛰면은 하루에 얼마 벌 수 있을까요? 요거를 지금 보시면은 요 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픈의 유저분들이 다 하나하나 이제 자발적으로 작성해가지고 커뮤니티에 이제 공유해주는 컨텐츠들이에요. 요것보다 사실 되게, 저는 처음 봤을 때 되게 논문 스타일의 이제 그런 공략글도 봤었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은 레벨 0의 경우에 이제 하루에 채굴 할 수 있는 토큰이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곳에 5개라고 써 있어요. 그럼 하루에 채굴 할 수 있는 토큰 GST가 5개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레벨 28의 경우에는
270 GST예요. 그러면은 제가 요거 오늘 발표 전에 대략적으로 시세를 좀 보고 왔는데 요 GST가 지금 하나에 한 6,000원 정도, 원화로 치면 6,000원 정도 하는데 레벨 0일 경우에는 하루에 3만 원까지 벌 수 있고, 내가 레벨이 28일 경우에는 하루에 16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근데 이제 물론 피로도나 아까 말씀드렸던 신발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맥스로 고려했을 경우가 요 정도 채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도 이게 딱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버는 형태라서 되게 놀랬는데, 운동도 하고 이렇게 이제 토큰으로 상당한 수익도 벌 수 있는 형태다 보니까, 사실 아까 서두에 이제 민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되게 지금 좀 인기가 되게 높은 상황이에요. 최근에도 그랬고. 그래서 다시 얘기를 좀 들어와서 들어보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운동화를 하나 사서 시작을 하면은 대략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 자금이 100만 원 수준에서 신발을 이제 제일 낮은 등급의 레벨 0짜리 등급을 이제 하나 사서 제가 그걸로 이제 하루에 5개 토큰을 버는데, 이것도 레벨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레벨업 하는데 0에서 1까지 가는데 1 GST가 드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루에 3만 원을 버는 거랑 레벨 0일 때 3만 원을 버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레벨 10을 빠르게 올려가지고 50 토큰을 버는 거, 이런 갈림길에 이 플레이어들이 놓여져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 토큰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조절되면서 하나의 이제 경제 생태계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운동화 뭐 성장시키면서 운동해서 건강도 좀 챙기고 돈도 벌고 뭐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좀 해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도 되게 많이 하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도 이제 집에 사가지고 지금 맨날 이제 쟁여놓고 하고 있는데, 엑시 인피니티는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면은 좀 고통스러웠어요. 이 돈을 버는 거 좋은데 이게 재미가 없는데 이거 해봐야 약간 이렇게 되는데, 스태프는 그냥 운동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을 좀 봤어요. 내가 지금 부모님 아버지랑 어머니 같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걷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께 요거 스테픈 운동화 하나 사드려 가지고 셋이 같이 뭐 아침이나 저녁에 나가서 산책이다 조깅을 같이 하려고 한다. 방법을 알려달라. 뭐 요런 글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직장에서 버는 월급보다 엑시 인피니티에서 버는 토큰의 가격이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일처럼 하시는데, 스태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역을 조금 넘어서는 뭔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주제를 통해서 좀 공유를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 전체적인 컨셉이나 요 생태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뒤에서는 요 스테픈의 토크노믹스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파트를 추가를 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운동화를 통해서 채굴하는 토큰, 이 GST, 그린 사토시 토큰은 게임에서 벌 수 있고 게임에서 사용하는 기본 토큰이에요. 그리고 요 토큰 외에 GMT, 요거는 그린 메타버스 토큰. GMT라고 불리는 그린 메타버스 토큰은 일반적으로 스테픈 코인이라고 불리면서, 우리가 이제 엑시 인피니티도 이중 토큰 모델로 이제 경제 체제를 잡았는데, 스테픈도 이제 동일하게 GMT와 GST 듀얼로 이제 토큰을 발행을 해가지고 요게 서로 같이 연관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운동화를 통해서 벌 수 있는 토큰은 무한대로 발행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계속 신규 유입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맨날 걷고 뛰면은 이게 뭔가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면은 거기에 대응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무리 초반에 예측을 해도. 그렇다 보니까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했고요. 요건 엑시 인피니티도 똑같아요. 근데
GMT 같은 거버넌스를 결정할 수 있는 이 거버넌스 토큰의 경우에는 발행량을 6억 개 한정으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GMT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이 약 2,800원 수준. 요게 스태픈 같은 경우가 작년 12월 정도에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지금 4월이니까 4개월 정도 이제 운영이 됐는데 3월 중순부터 이제 가격이 엄청 뛰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이런 곡괭이 디파이류 토큰들이 다들 약세니까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GMT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한 뭐 2,800원 수준이고 GST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6,000원 요 정도 이제 차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토큰의 차이가 뭐냐? 요거는 그냥 되게 간단해요. GST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픈에서 운동을 통해 채굴을 할 수 있어. 채굴을 할 수 있고 발행량은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신발을 수리하거나 운동화를 수리하거나 운동화를 레벨업 시키거나 운동화가 레벨업 할 때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혹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잼 소켓을 박는다거나 잼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이런 용도를 통해서 소비가 되고 소각이 돼요. 그래서 유통량을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GMT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이 서비스에서 이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 이 레벨이 높아지면은 이 GST로 레벨업 못하고 GMT로만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고 레벨이 되었을 경우에. 그래서 그 고레벨 구간의 레벨업, 그 다음에 뭐 더 높은 등급의 이제 운동화를 민팅할 때 사용이 되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능력치를 초기화 하는데 이제 사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아직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거버넌스 토큰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발행량이 60억 개, 6억 개로 이제 토큰으로 제한이 되고 홀더들은 이제 추후에 의결권, 보팅을 통해서 의결권을 갖게 되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GMT 같은 경우에 아직 사용이 되지는 않는데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는 이미 이게 상장이 돼서 트레이딩을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게 스테픈이 처음에 오픈해가지고 지금 4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제가 봤을 때 이 운동화 NFT 구매하는 가격이 아까 100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한 30만 원 수준이었어요. 그때는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을 훌쩍 넘고 아마 뭐 어제 오늘 또 가격이 올라서 뭐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이제 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런 좀 고가의 좀 초기 자금이 좀 신규 진입 장벽으로 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그리고 요 토큰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이제 요 생태계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피처럼. 혈관에 도는 피처럼 요 토큰이 이 GST와 GMT가 서로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는데 일반적으로 토크노믹스에서 이런 소각 모델이 중요한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P2E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유저들이 함께 즐기는 온라인 게임에서도 이런 토큰 같은 재화의 소각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원화 지폐를 되게 많이 찍어내면은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갈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운동화 100만 원 주고 샀던 신발인데 이제는 2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거 P2E로 유명한 엑시 인피니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베트남에서 개발된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 엑시 인피니티를 플레이하는 사람들 중에 베트남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베트남에서는 한 달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엑시 인피니티를 플레이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많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직장에 일을 안 하고 이 엑시 인피니티만 하면은 월급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게 그냥 내 생활비고 월급이니까 게임을 오래 즐기면서 내 엑시 캐릭터를 키우는데 토큰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토큰을 버는 족족 거래소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이 토큰이 게임 내에서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를 해요. 마치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듯이. 그러면은 결국 토큰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많아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럼 토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돈을 결국 덜 번다는 얘기고, 그럼 엑시 인피니티로 새롭게 이제 좀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기에 좀 망설여질 거예요. 그러면은 신규로 유입되는 유저들도 없고 그냥 그 안에서 계속 토큰만 늘어나는데 결국 토큰 가치는 떨어지고 게임하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요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돼서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게임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엑시 인피니티 같은 프로젝트도 그러한 형태로 날아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100만 원 주고 뭐 엑시를 이제 구매했던 이용자들은 이제 원금에서도 못하고 이제 게임이 망하는 걸 지켜볼 수 있는 거. 사실 요 리스크 자체는 이 디파이 프로젝트 전체에서도 이제 좀 발생하는 것들인데, 유독 P2E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좀 지적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번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GST 이 그린 사토시 토큰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자체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게임 이용자가 증가하고 게임 이용 시간이 증가를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토큰을 줘야 되니까. 근데 이 GST를 게임 내에서 소비를 해서 없어지게 하는 모델 자체, 요걸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결국엔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운동화 수리하는 데 쓰이고 레벨업 시키는 데 쓰이고 새로운 운동화를 만드는 데도 쓰여요. 결국 토큰이 소각돼서 없어지는 거죠. 너무 많은 토큰이 요 스태프 내에서 돌지 않게끔. 그래서 이런 소각을 통해서 이런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게임이 오랜 기간 동안, 요 스태프니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히 스태프는 좀 다른 P2E 게임보다 좀 이런 구조를 조금 더 치밀하게 설계를 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스태프 내에서도 되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면서 만든 모델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큰 분배는 이렇고요. 요거는 지금 분배가 딱 정해져 있는 걸 보니까 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GMT 분배인 것 같고요. 그냥 요거는 뭐 일단은 아직 GMT가 뭔가 딱 발행이 돼가지고 뭔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토큰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팀이 14.2% 토큰을 먼저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세일하고 바이낸스에서 런치패드 해가지고 23% 정도 선판매, 그 다음에 이제 도와주시는 어드바이저리 분들에게도 이제 배분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유저들이 버는 토큰의 숫자는 30% 정도로 유지를 해야 요게 생태계가 맞는다 라고 팀에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여담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은, 요거 팀 수익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제가 GMT 가격이 하나에 2,8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6억 발행의 14.2% 하면은 코인이 약 한 8,500만 개 정도 돼요. 그럼 요거 이제 한 개당 2,800원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한 2,300원 정도가 지금 팀이 가지고 있는, 이건 매출도 아니죠. 그냥 이익이죠. 요걸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에 이제 팀 요거 물량을 뭐 락업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뭐 계약이 있어서 팀 물량을 매도할 수도 없고, 요거 팀 물량 매도를 하면은 대놓고 이제 스캠, 러그풀이라는 걸 자인하게 되는 거니까 그냥 뭐 재미 삼아서 대략적인 시장 가치는 이렇다. 물론 이제 토큰의 가격이 좀 변동을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이 정도 가치를 유지하게 되면은 팀들이 요 물량을 매도할 시점에는 이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F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팅으로 버는 돈보다 거래 수수료가 되게 크기 때문에 좀 잘 되는 프로젝트들은 이 스태픈을 운영하는 팀의 매출로 생각하면은 요 스태픈을 운영하는 팀의 밸류가 되게 어마어마할 것 같긴 해요. 물론 이런 것들은 그냥 뇌피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NFT나 이제 이런 P2E를 구성하는데 커뮤니티를 빼고 얘기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스태프는 기본적으로 요 링크들이라는 다중 URL 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온보딩 컨텐츠를 제공을 해줘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9개국 언어로 다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백서나 뭐 라이트 페이퍼나 이런 것들은 다 영어로 작성이 돼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번역해서 이제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되게 간단하게 그리고 좀 세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어로 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링크를 나중에 좀 공유를 드릴 건데 이런 커뮤니티 자체가 그런 식의 컨텐츠들이 많이 공유가 되다 보니까 활성도도 매우 높고 한국의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요거 이미지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회원수가 7,000명이에요. 근데 엑시 인피니티도 한번 네이버 카페 찾아보니까 300명? 400명? 물론 이제 다른 커뮤니티 뭐 네이버 카페 말고 다른 거를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스테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따가 커뮤니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되게 이게 진짜 우리가 아는 블록체인 게임인가? 이런 뭐 P2E 이런 개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유입되는 숫자랑 활성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저들이 여기 보시면은 진짜 게임 공략 수준의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을 해줘요. 보면은 요거 왼쪽 이미지 보시면은 지금 신발 종류에 따라서 요거 효율 계산해가지고 이거 차트로 그 다음에 속도별 효율 계산 그 다음에 요거 각자 다 엑셀로 이제 시뮬레이터 만드셔가지고 어떤 루트를 타야 내가 최적의 토큰을 벌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이버 커뮤니티에 올려놔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모바일 게임도 네이버 카페를 항상 먼저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지, 뭐 이벤트, 팁과 노하우, 공략 이런 컨텐츠를 나누기 위해서 게임들이 기본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스테픈도 제가 딱 처음 커뮤니티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중간한 모바일 수준이 아니라 3N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 수준의 커뮤니티라는 인상을 받아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셔서 쭉 둘러보시면은 이게 진짜 100만 원 정도의 초기 투자 자금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라는 생각이 되게 드실 거예요. 스테픈도 기본적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조합이 있는데 내가 어떤 운동화 사고 어떤 능력치를 중점적으로 올려야 돈을 좀 벌 수 있지? 내가 초기 투자금인 이 정도인데 이거 회수하려면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공유한다고 누가 토큰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이 토큰들 가격이 아까 보신 것처럼 상승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 분위기도 지금 되게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커뮤니티랑 좀 다른 점은 스테픈이 단순히 엑시 인피니티나 이런 것들처럼 뭔가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스테픈 자체가 운동을 하게 되는 촉매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뭐 사이클 자전거도 되게 많이 타고 러닝 문화도 되게 발달해 있는데 커뮤니티 분위기도 그래서 뭐 부모님이랑 아니면 친구랑 여자친구랑 같이 운동을 하고 있다. 이거 스테픈 운동화 같이 사주고 뭐 하고 싶다. 아니면 어디 지역에서 다 같이 한번 러닝 모임을 만들어서 한번 뛰어보자. 이런 식의 되게 좀 정말 뭔가 블록체인 같지 않은 그런 이제 후기나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은데 진짜 이 물리적인 세계랑 요 좀 디지털 세계를 연결시켜 준다는 점에서는 다른 P2E랑은 좀 확실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그럼 앞으로 이제 스테픈이 어떤 식으로 좀 발전해 나갈 거냐라는 것들을 사실 우리가 로드맵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제 뇌피셜을 좀 섞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스테픈 같은 경우에는 마침 또 오늘 발표 날 요거 오전에 발표된 건데 바이낸스 NFT 마켓에서 이제 아식스랑 콜라보를 진행을 해가지고 아식스 디자인의 한정판 NFT를 판매를 했어요. 이게 왜 아식스랑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나이키나 사실 아디다스 하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아식스랑 한 게 좀 약간 의문이라는 이제 커뮤니티 반응도 있었지만 어쨌든 아식스랑 함께
디자인한 운동화를 이제 민팅을 했는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요런 운동화, 스니커즈 브랜드들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등하고 실물 운동화도 같이 좀 제작을 해가지고 요게 실물 운동화를 사면 NFT도 같이 연동이 돼서 앱 내에서 조금 연동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단순히 걷거나 뛰는 싱글 모드만 지금 서비스에서 도입이 되고 있는데 곧 마라톤 모드를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10km, 20km를 뛰어서 이제 기록을 겨루는 거죠. 기록을 겨뤄서 상위권에 들면은 뭐 주간마다 토큰을 더 준다든지 뭐 이러한 챌린지를 좀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일일 퀘스트 같은 거 도입해서 뭐 하루 1km라도 뛰기 이거를 이제 매일 하면 보상을 준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퀘스트 형태. 그 다음에 아직 요 렌탈, 스콜라십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요 길드 같은 운동화 렌탈도 제공해서 토큰을 또 소각하는 모델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 토큰 이름에서도 딱 눈치채셨겠지만 토큰 이름이 그린 이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건강, 피트니스 그리고 약간 환경보호, ESG 같은 느낌이 나는 프로젝트예요. 물론 이제 그걸 다 앞에서 이제 말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추후에 이런 토큰 같은 경우를 GST 토큰을 탄소 중립회사랑 협업을 해가지고 뭐 탄소 배출권을 GST로 구매를 해서 유저들도 이제 참여를 하게 해서 뭐 탄소 중립 NFT도 나눠주고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이제 AMA에서 이제 개발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게임 요소가 되게 강하지만 미래에는 약간 단순히 좀 인게임 내에서 토큰이 공급되고 소각되는 구조가 아니라 더 물리적인 세계, 지금 우리가 있는 현실 세계랑 이제 되게 스킨십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후에 이제 GMT, 거버넌스 토큰이 도입되게 되면은 당연히 유저들의 이제 보팅, 의견도 들어가서 이제 차근차근 결정이 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방면에서 수익 창출 계획도 갖고 있고 스테픈 자체를 아예 브랜드화해서 실물 운동화를 따로 판매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지금 단계에서는 요 서비스를 안정화시키고 재밌게 만드는데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프로젝트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토큰 가격 방어를 못하고 토큰 가격이 결국 떨어지고 신규 유입도 없고 고인물들도 이제 토큰을 다 팔고 원화로 다 바꾸고 그러면 이제 토큰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은 운동화를 팔아야 되는데 운동화도 안 팔리고 요런 이제 은행의 뱅크런 같은 토큰런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폰지 사기, 폭탄 돌리기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긴 하고요. 근데 뭐 스테픈이 사실은 가장 최근에 이제 정식으로 나오게 된 서비스고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연구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좀 이에 대한 대비,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는 좀 잘하고 있다는 생각? 뭐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쩌면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 찬양틱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요 NFT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솔라나도 없고 GST랑 GMT도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인사이트를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블록체인 게이밍 이 P2E에서는 크게 세 가지 트릴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가? 그 다음에 이 게임을 혹은 P2E, M2E를 플레이하면서 이 투자자의 수익성 말고 플레이어의 수익성이 좋은가?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의 이제 트릴레마가 존재하는데 사실상 이 세 가지가 모두 존재해야 P2E가 성공하고 지속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블록체인 게임은 플레이가 가능하고 수익성은 있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낮죠. 왜냐면은 스태픈도 이거 만약에 운동화를 산다고 하면은 한 세 단계는 좀 거쳐서 가야 돼요. 요번에 또 트래블룰 때문에 또 요 송금하고 가는 절차가 또 복잡해져 가지고 요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아무튼 접근성이 되게 낮고 전통적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가 가능하고 접근성은 좋은데 수익성은 좀 낮다. 물론 이제 리니지 같은 게임은 제외하고요.
왜냐면 그 게임 안에서만 뭐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익성도 있고 접근성은 좋은데 재미가 없어. 캐시워크 같은 서비스. 그냥 단순히 걷거나 걸으면 뭐 적립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니까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누구 추천해줘 가면서 할 건 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사실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스테픈 팀 같은 경우에는 요 네 가지 기준을 충족을 하면은 앞에 세 가지가 어느 정도는 해당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게임을 할 인구가 충분히 있고 암호화폐에 대한 호기심과 친숙함이 필요하다. 요 인구가. 그 다음에 요 게임이 암호화폐를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정도로 단순해야 한다. 그리고 요 세 번째, P2E 모델이 착취 경제 체제가 아니어야 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게임 자산의 전송이 편해야 한다. 즉 내가 토큰을 벌고 요거를 이제 원화,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요 루트가 편해져야 한다. 사실 요 기준 중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게임이 암호화폐를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정도로 단순해야 돼. 이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가는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뭐 트래블룰이나 요 신발을 사기 위해 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내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되게 어렵거나 뭔가 좀 하기에 되게 내가 좀 난해한 그런 컨셉의 P2E나 M2E 모델이라고 하면은 요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걷거나 뛰면은 그냥 돈을 벌 수 있어. 우리가 사실 걷거나 달리는 거는 매일 하는 거고 친숙하고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스테픈 팀이 처음에 이 네 가지 기준을 설정을 하고 모두 통과하는 시장과 커뮤니티를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했을 때 결국 나온 것이 러너 커뮤니티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스테픈을 개발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보면은 이 네 가지 기준을 좀 충족시키는 아이템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스터디하면서 좀 깨닫게 부분, 요거는 그냥 단순히 제 생각이고 의견이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기력을 했는데 일단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경쟁적으로 요 블록체인 킬러 컨텐츠 만드는 팀을 발굴하고 유치를 할 것 같아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처음에 나왔을 때 이더리움의 경쟁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긴 했지만 솔라나라는 자체가 사실 지금 거의 중앙화가 되어 있고 좀 뭔가 되게 커머셜한 느낌이지만 이미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나 서비스를 만드는 팀들에게 되게 투자나 개런티나 수수료를 억제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근데 뭐 솔라나만큼 크진 않지만 플로우나 테조스나 이제 막 이런 플랫폼들, 요 블록체인 플랫폼들은 이런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만들었거나 엑시트한 팀들에게 되게 비딩을 많이 해요. 그래서 플로우는 얼마를 제시를 했는데 우리는 얼마를 주겠다. 요런 이제 경쟁 비딩이 붙으면서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팀들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블록체인 서비스는 학습 비용을 낮추는데 좀 주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요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M2E 무브투원 스테픈에 대한 소개를 이 크립토 크런치나 크립토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때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게 만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설명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 M2E라는 모델 자체가 요 학습 비용이 되게 덜 드는 구조예요. 왜냐면 캐시워크라는 서비스가 있었고 뭐 비슷하게 유사한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요걸 토큰으로 얻는다는 것 자체가 다를 뿐이지 개념이나 컨셉은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서비스들이 모델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고 토크노믹스를 무슨 경제학 박사님하고 이제 게임 이거 다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만들어 놔도 이 서비스가 유저들, 플레이어들에게 학습 비용을 되게 높이는 모델이라고 하면은 성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요거 3번은 사실 조금 당연한 얘기인데 커뮤니티는 좀 유저가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국내 클레이튼 향의 NFT 프로젝트들은
99%가 다 똑같아요. 이게 다 이제 뭐 로드맵 만들고 일단 먼저 민팅부터 하죠. 민팅하고 로드맵 설정하고 그 로드맵에서 무슨 게임 개발하고 다른 이제 프로젝트랑 협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면은 너가 이제 열심히 채팅을 쳐서 디스코드 레벨을 높여주면은 내가 너한테 화이트 리스트 권한을 줄게. 그럼 너는 에어드랍 받을 수도 있고 민팅을 싸게 살 수 있어. 거의 이런 기조가 대부분인데 사실 저는 이게 정상적인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들도 있고 지금 막 시도하는 것들도 있지만 일단은 성공적인 커뮤니티가 되려면은 저는 좀 유저가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구조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탈중앙화는 P2E 모델에서는 당분간은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이게 사실 웹3라는 것도 그렇고 요 블록체인을 관통하는 게 사실 탈중화 모델인데 사실 이런 P2E나 M2E에서 탈중화를 해버리면은 저는 바로 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토크노믹스 설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간 뭐 초기에 설계하는 것도 되게 심혈의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겠지만 중간중간에 수정을 하면서 요 이제 수요와 공급량을 보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유저들의 보팅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는 서비스 자체에 뭔가 좀 위험성을 높이는 일이 아닐까? 물론 이제 스테픈도 절대 디앱이 아니에요. 지금 앱스토어나 이제 여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 보시면은 스테픈 검색하면 나와요. 이 서비스 자체가 지금 뭔가 탈중앙화돼서 디앱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앱 서비스에서 토크노믹스를 결합한 모델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탈중앙화가 오히려 좀 독이 될 수도 있다. 독이 된 사과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디파이나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게 단순한 구조라고 하면은 탈중앙화가 당연히 뭐 덱스 같은 것들은 잘 먹힐 수 있겠지만 P2E 모델에서는 좀 당분간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가장 단순한 스포츠 걷거나 뛰는 요 플레이들을 주장을 하면서 좀 외부에 더 많은 사용자가 이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좀 건강한 방식으로 이제 블록체인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걸 이제 목표로 지금 삼고 있는데 동시에 요 서비스적으로 이제 토큰 이중 토큰 모델을 통해서 이 토큰 발행하고 소비 사이에 좀 균형 맞춰가지고 만약에 토큰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요 죽음의 이제 소용돌이에 빠지는 걸 좀 방지를 하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좀 그런 도움이 되고 활로를 좀 만들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상으로 좀 발표를 좀 마치겠습니다.